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LC 신영화입니다. 토익 LC를 파트별로 개념부터 실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털어드리는 신영화의 하드터리 4회 시작합니다. 오늘의 하드터리는 Part 4로 벌써 마지막 회인데요. Part 3와 달리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지문을 듣고 질문에 대한 정답을 고르는 파트입니다. 오늘은 Part 4의 지문 유형별 흐름과 빈출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토익 LC Part 4 하드터리를 시작합니다. 자, 우선 오늘 강의는 이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파트 4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10개의 지문에 30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파트인데요. 이제 화자는 파트 3와 비교했을 때 한 명이 등장하는 파트입니다. 한 사람이 주로 다수의 청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담화 지문을 듣고 한 지문당 관련 3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그런 파트예요. 많은 분들이 토익을 처음 시작할 때 파트 4가 가장 어렵다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파트 3보다도 파트 4의 득점률이 의외로 잘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선 오늘 강의 초반에는요, 파트 4에 대한 간략한 문제풀이 전략과 리뷰 방법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파트 4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가지 지문을 선별해서 그 지문 유형별 흐름, 출제 포인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빈출편 정리한 후에 실전 연습 문제 풀이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트 4는 문제지에 어떤 형태로 등장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파트 3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질문 3개와 선택지 각 문항별로 4개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성이 이렇게 나오고 담화 내용이 쭉 이어진 다음에 한 문제 한 문제 이제 성우가 읽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트 4를 접근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트 3에서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이 사실 오늘 파트 4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문을 듣기 전에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지문을 들으면서 해야 할 일, 이렇게 크게 나눠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 영상을 시청하고 오신다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문제와 선택지는 반드시 미리 읽고 요점을 파악을 해 두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담화가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무엇에 관한 내용일지 등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 생각을 해 두셔야만 하겠죠. 자, 지문이 시작이 되면 항상 파트 3에서도 강조했다시피 파트 4 역시 지문의 초반부를 반드시 듣고 출발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파트 3, 4부터는 이제 상황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파트라고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뭐에 관해 이야기하는 담화 지문인가를 여러분들이 지문 초반부에서 반드시 입력하고 출발을 해주셔야 득점률을 높이실 수 있다는 것. 더불어 문제를 푸실 때 시선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가급적 듣는 것에 최대한 올인하기 위해서 시선은 내가 노려 들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계속 기억하기 위해 문제에 고정시켜 두시고 듣는 것에 올인해 주셔야만 합니다. 듣고 난 이후에 정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들은 정보와 매칭이 되는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빠르게 훑어주셔야 하는 스캐닝까지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 어때요? 파트 3하고 그냥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파트 4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학습하고 리뷰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역시 파트 3하고 계속해서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파트 3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파트 4에서는요, 시험에 나오는 지문의 유형이 상황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지문 유형별로 흐름과 출제 포인트 및 빈출 표현들을 평소에 잘 익혀 놓으시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커스 이론서를 활용하셔서 디테일하게 지문 유형들을 세세하게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더불어 파트 4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큰 이유가 있다면요. 파트 4는 아무래도 좀 더 격식을 갖춘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성격의 담화 지문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귀로 듣게 되는 문장의 길이가 파트 3하고 비교했을 때 길어진다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 4에서는요, 여러분, 긴 문장을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끊어 듣는 연습을 반드시 병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끊어 듣기 훈련으로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직청직해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끊어듣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듣기 연습을 해주신다면 긴 문장, 영어라는 언어의 그 문장 체계를 뇌에 새겨 넣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긴 문장을 들어도 당황하지 않고
들은 대로 순서대로 바로 해석을 해 나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리뷰해 주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파트 3의 리뷰 방법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그 지난 영상을 꼭 한번 시청을 해주시고 파트 4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리뷰 진행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파트 4의 지문의 흐름 그리고 문제 유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영상 파트 3의 지문의 흐름을 이미지화 시켜보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파트 4에서도요. 지문의 흐름은 from general to specific으로 전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특히 파트 3, 4에서는 항상 두 갈씩 구성을 선호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지문의 초반부에 항상 상황 이해를 위한 중요한 정보, 즉 컨텍스트가 제시가 되는데 이때 담화의 주제나 목적, 그리고 화자나 청자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담화가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정보가 언급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지문이 전개됨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한 세부 사항과 관련된 정보가 언급이 되는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파트 4에서도 문제 유형은 동일하게 general question 그리고 specific question, GQ와 SQ 문제로 나뉘어집니다. 자, 파트 3의 문제 유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파트 3는 화자가 보통 남녀 간의 대화로 2인 이상이 등장하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화자를 the man 또는 the woman으로 표기를 해두었다면 파트 4에서는 화자를 the speaker 그리고 청자들은 the listeners로 표기하는 것만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하면서 제가 파트 4에는 시험에 나오는 지문의 유형이 상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시험에 나오는 파트 4의 지문 유형별 출제 빈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파트 4의 경우 지문이 시작되기 전 소개 멘트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될 지문의 유형을 언급을 해줍니다.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하고 지문 유형을 이야기해 줄 텐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문제를 풀어오면서 들어보신 다양한 지문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following, telephone message, announcement, advertisement, excerpt from a meeting, introduction, news report 등과 같이 이 지문의 유형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험에 나오는 그런 지문 유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지문 유형에 따른 출제 포인트들이 일정한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파트 4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트 4는 지문의 유형별로 쪼개어서 지문 유형별 출제 포인트, 빈출 표현들, 흐름들을 익혀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학습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이 차트가 보이시죠? 파트 4 전체 30문제, 즉 10지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문들 3개를 한번 선정해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지문 유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 가운데 모임 및 행사 관련 연설 지문이 있죠. 그리고 안내 및 공지, 다음으로 음성 메시지까지. 자, 오늘 이 강의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3가지 지문 유형별로 지문의 흐름들과 출제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안내 및 공지라는 지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소개 멘트에서 이와 같은 지문은 following 이하의 announcement로 소개가 됩니다. 자, 우리 announce라는 동사는 알리다, 발표하다, 공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announcement로 소개되는 지문은요, 다수의 청자들에게 어떠한 소식이나 정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의 지문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10지문 가운데 이 announcement, 공지라는 지문은요, 평균 한 2지문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청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공지 지문도 크게는 3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청자들이 직원들이 되는 그러한 공지 지문을 사내 공지라고 하고요. 잘 나오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 함께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통수단과 관련한 그런 장소에서
탑승객들, passengers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공지 지문이 있습니다. 주로 공항이나 기차역 혹은 버스 터미널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의 담화 지문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요. 시설물 관련 안내 및 공지라고 해서 예를 들어 극장이나 박물관, 미술관, 놀이공원과 같은 그런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관련해서 세부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의 공지 지문까지 시험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4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공지라는 지문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처럼 파트 4의 지문 흐름은 from general to specific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초반부에는 context가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지문이 전개됨에 따라 좀 더 디테일한 세부 내용 쭉 이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 우리말로 한번 예를 들어서 지문을 만들어 보았거든요. 이제 출제자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 GQ, SQ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초반부에는요. 인천행 H17 비행기의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일단 청자들을 이렇게 주목시키면서 시작을 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현재 비행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탑승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주제가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출제자들은 어떤 부분을 문제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선 초반부에 청자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Who most likely are the listeners? 청자들은 누구일 것 같은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passengers,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은 이 공지의 목적이나 혹은 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반드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탑승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SQ 문제도 하나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비행기가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혹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문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자, 그러면 지문의 중반부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이어질 텐데 안전을 위해 기술진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편에 대한 보상으로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탑승객으로서 이 담화를 듣고 있다면 보상 중요하겠죠? 자, 그 보상이 무엇인지 따라가 볼까요? 탑승구 옆 데스크에서 모든 승객들에게 식권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 이 식권을 정답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자들은 무엇을 받게 될 것인가? 이런 거 어떨까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후반부 내용으로 가볼까요? 정확한 탑승 시간은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다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공항 내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청자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지지문의 후반부에는 청자들에게 권장을 하거나 혹은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출제 포인트, 제가 표시한 이 부분들 다 정답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부 정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청자들에게 요청하는 사항을 묻는 문제 낼 수 있겠죠? What are the listeners asked to do? 청자들은 무엇을 하라고 요청받는가? 라고 묻는다면 공항 내 방송에 귀를 기울인다. 혹은 왜 청자들은 공항 내 방송을 들어야만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뭘 위해서요? 탑승 시간을 알기 위해서와 같은 내용들이 정답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파트 4의 흐름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이제 GQ와 SQ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쭉 흐름을 봤을 때 출제자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랑 연결될 만하겠다 하는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토익의 그 신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학습하시는 것이 또 득점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이와 같이 공지라는 지문의 흐름은요, 청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알리고 그와 관련한 디테일한 세부 정보를 쭉 설명한 후 청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요청을 하거나 혹은 제안을 하는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택지는 2개만 제시해 드릴 거니까 듣는데 최대한 집중해 주셔야만 해요. 자, 문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공지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라고 했는데 보통 파트 4는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듣게 될 또 지문의 유형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은 공지라는 것이 문제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럼 공지의 주제를 묻고 있는 GQ 문제이니까 초반부를 잘 들어주셔야만 하겠죠?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A번은요, 회사의 야유회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아우팅이라는 것은 야유회, 즉 피크닉의 동의어로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공원의 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볼게요. 화자는 그가 무엇을 했다고 말하는가? 라고 묻고 있는데, 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일단 파트 4는 화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에서 단서를 노릴까? 이건 무의미합니다. 그쵸? 자, 우선 화자의 말에서요, 우리가 노려야 할 키는 바로 시제가 될 텐데, 더불어 화자가 본인이 한 일, 완료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1인칭 대명사로 자신을 지칭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I have, 제가 뭘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노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제, 완료 시제 혹은 과거 시제를 지문에서 노려주셔야 돼요. 자, A번부터 볼게요. 시설에 연락을 했다. B번은 장소를 예약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facility하고 이 venue라는 표현은요, 사실 넓게 본다면 둘 다 어떤 행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키를 맞춰주셔야만 하겠죠? A번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연락하다라는 표현을 또 보게 되시면 구체적인 연락수단으로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메시지를 보냈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예약을 했다의 동의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make a reservation 내지는 reserve라는 표현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제는요. 화자가 청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encouraged, 권장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문의 후반부에서 청자들에게 제안하거나 권장할 때 사용할 만한 표현을 예리하게 여러분 노려 듣게 해주시면 되겠죠. A번은 음식을 준비한다. B번은요. family members이니까 가족 구성원들을 데려온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 3개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이 공지라는 지문의 흐름을 다시 한번 싹 정리해보고 출발할게요. 자, 공지의 주제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뭔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자, 관련해서 이 공지의 주제 관련 화자는 이미 어떤 행동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청자들에게 뭐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장하는 식으로 흘러가는 공지 지문이에요. 자, 준비되셨다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Example. I have a quick announcement to make. Our upcoming company picnic will be on Saturday, July 15th at 2 p.m. 자, 여기서 바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부에 I have a quick announcement to make. Our upcoming company picnic will be on Saturday, July 15th at 2 p.m. 네,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표현 our upcoming company picnic이라고 했죠. 그럼 이 표현을 딱 듣고 바로 선택지로 내려가서 스캐닝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들으신 회사 소풍이라는 단어와 매칭이 되는 단어는요. 그렇죠. 바로 outing이라는 표현이 되어야만 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A번으로 바로 연결 잘 해주셨을 거예요. 자, 계속 들어볼까요? And we've already confirmed our reservation. 네, 이미 우리는 예약을 확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이 야유회 관련 화자는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는지 이제 1인칭과 함께 시제를 잘 노려보세요. 가볼게요. This year, we're going to host it at Percy Park. I've reserved a pavilion next to Percy Pond. 여기서 선택해 주셔야겠네요. 다시. This year, we're going to host it at Percy Park. 네,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고 Percy Park이란 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할 거고 I've reserved a pavilion next to Percy Pond. 자, 이 부분 1인칭에 주목하셔야 되고 또 완료라는 시제를 노려야만 하는데요. I've reserved a pavilion. 바로 이 부분이죠. I've reserved a pavilion. 그럼 여러분, I've reserved,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약을 한 그 장소 명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pavilion이라고 했어요. pavilion이라고 하면요. 보통 공원 내에 이렇게 그늘을 제공하고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 내 부속 건물 내지는 정자 같은 그런 건축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pavilion을 예약을 했습니다. 듣고 바로 떨어져야만 하겠죠? 선택지 예약을 했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정답은
boy B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해요. 더불어 이 venue라는 이 장소라는 표현이 지금 지문에서는 pavilion이라는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뀌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 들어볼게요. So we'll have a great view as we eat and play games. Regarding food and drinks, we'll have a special catering service for the afternoon. 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빈칸에 들어갈 표현. We'll have a special catering service for the afternoon. 네, 오후에는 우리에게 특별한 catering service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cater이라는 표현은요 동사 원형으로 행사에 음식을 공급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토익 지문을 들어보시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좀 하루 종일 행사를 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해줘야 될 텐데 이때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죠. 바로 cater라는 동사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catering service라고 하면 그런 출장 연회 서비스 혹은 음식 공급 업체의 서비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계속 가볼까요? 추가적인 정보 또 등장하네요. Options will include salads, pasta, and hot dogs. 네, 다양한 메뉴들이 이제 준비가 될 거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청자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이에요. 가볼게요. I've also planned some activities that children can participate in. So you all are more than welcome to invite your families. So you all are more than welcome to invite your families. 네, 자 앞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몇 가지 활동들도 행사들도 계획을 했습니다 라고 했고 단서 앞에 시그널이 놓여 있었어요. 바로 이 표현이에요. So you all are more than welcome to 바로 이 부분 You all are more than welcome to 기꺼이 뭐뭐 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정중하게 청자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제안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문제 속에 encourage라는 표현이랑 매칭이 되는 시그널 표현이에요. 신호를 주고 있죠. 자, 기꺼이 뭐 해도 좋다라고 했어요. to invite your families. To invite your families라고 했네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초대하셔도 좋습니다. 따라서 청자들에게 지금 encourage, 권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가족들 데려오세요. 의 의미가 되므로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였어요.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이 지문을 요약해 본다면 이 지문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야유회라는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내 공지 지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파트 4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한 사람이 풀어나가는 그런 성격의 담화 지문이기 때문에 이 흐름만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요. 크게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파트 3 같은 경우는 화자가 2인 이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대화가 어디로 튈지 예측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파트 4가 오히려 파트 3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파트다. 자신감 갖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살펴볼 Part 4 지문 유형은 바로 메시지라는 지문인데요. 쉽게 말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 10지문 가운데 이 메시지라는 지문은 평균 한 2지문에서 많게는 3지문 정도 출제가 되는 편이거든요. 자, 이 메시지란 지문도 크게는 2가지 유형으로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개 멘트에서 telephone message라고 소개되는 지문이에요. 음성 메시지라고 보통 우리말로는 이렇게 불리우는데 어떤 성격의 메시지이냐 하면 전화를 건 사람, 즉 발신자가 남기는 성격의 메시지입니다. 자, 발신자가 왜 메시지를 남기는 걸까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남기는 메시지가 바로 이 텔레폰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파트 4는 비즈니스적인 상황이 가장 많이 대두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보통은 업무상의 목적으로 남기는 성격의 메시지를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동료가 동료에게 혹은 업체에서 고객에게 와 같은 이런 상황들을 듣게 되실 거예요. 자, 약속 시간 관련해서 혹은 업무와 관련해서 구인구직 관련 혹은 업체가 고객에게 주문이랑 관련한 세부 내용을 전하기 위해 남기는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텔레폰 메시지의 경우요. 청자가 유일하게 단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파트 4는요. 이 청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listeners 이렇게 복수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텔레폰 메시지의 경우 안녕하세요 누구씨 저 어디서 전화 건 누구인데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target listener가 단 한 명인 지문이 있다면 유일하게 바로 이 텔레폰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여러분 스키밍을 하실 때 청자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이렇게 단수로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럼 해당 지문은 무조건 텔레폰 메시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소개 멘트에서 following recorded message로 소개되는 지문이에요. 우리말로는 자동 안내 메시지라고 보통 불리우는데 이건 어떤 성격의 메시지 지문이냐? recorded message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해 본다면 직역했을 때 녹음된 메시지라는 거잖아요. 자, 얘는 반대입니다. 수신자가 미리 녹음을 해놓은 메시지예요. 왜 미리 녹음을 해 두었을까요? 자신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예상하고 부재 중인 동안에 혹시라도 전화를 걸어올 불특정 다수의 청자들을 응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을 해놓는 메시지가 바로 이 recorded messag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청자들은 여러 명이 되겠죠. 보통은요, 특정 업체에서 영업시간 외에 전화를 걸어올 고객들을 응대하는 목적으로 남기는 메시지 내용을 주로 듣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메시지라는 지문 한번 흐름을 또 우리말로 한번 바꾸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중이 더 큰 음성 메시지로 한번 지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지문의 초반부 안녕하세요 미스 신, 저는 SM 디자인스의 인사부장 제니입니다. 자, 어디서 누가 전화했는지를 항상 밝히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왜 전화했는지를 언급할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로 예정된 면접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드립니다. 자, 그럼 지문 초반부의 출제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단 GQ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여기 보신다면 화자의 직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낼 수 있을 겁니다. Who is the speaker? 이런 문제 있죠. 화자는 누구인가? 그럼 화자가 자신을 인사부장으로 소개를 했으므로 정답 인사부장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근무처를 묻는 문제를 연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일을 하는가?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는가? 라고 묻는 문제도 충분히 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제니라는 화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를 정답으로 바꾸어 볼까요? 그렇죠. 바로 인사과 Human Resources 또는 Personnel Department에서 일을 하는 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메시지의 목적을 묻는 문제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왜 전화를 하는가? 이런 문제예요. Why is the speaker calling? 또는 What is the purpose of the message? 메시지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면 면접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계속 가볼까요? 이어서 이 면접과 관련한 디테일한 세부 내용이 이어질 텐데 기존 면접 장소가 보수 공사로 인해서 토익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공사가 잦다. 자, 사용이 불가능한 관계로 3층 회의실로 면접 장소를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시면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면접 장소로 당신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계속 가볼까요? 주차장은 늘 혼잡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일정 변경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메시지 지문이에요. 지문의 후반부 청자에게 뭔가를 제안하거나 혹은 요청하는 내용이 또 쭉 뒤이어 등장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반부에서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SQ 문제, 디테일한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 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거 어떨까요?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알리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면접 장소가 변경이 되었다 라는 내용, 또는 장소가 왜 변경이 되었다고 말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바로 보수 공사로 인해서 보수 공사가 문제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또는요, 이런 문제는 어떨까요? 1층 안내 데스크에 관해 화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청자를 장소로 안내할 것이다 와 같은 디테일한 세부 내용, 또는 후반부에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청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제안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대중교통, public transportation을 이용을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떨까요? 자, 청자는 왜 화자에게 연락해야만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일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내지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같은 부분들이 출제 포인트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연습 문제로 가서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자는 최근에 무엇을 했는가? 라고 묻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 속에 청자가 단수로 표기되고 있어요. S가 빠져 있다는 것은 이 담화 지문의 청자는 단 한 명이라는 거예요. 즉,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듣게 될 이 지문 유형은 텔레폰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청자가 최근에 한 일을 묻고 있는데 물론 recently라는 표현이 키워드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라는 표현은요, 가까운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언급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yesterday, last week, a few days ago와 같이요. 자, 그 다음에 청자가 한 일을 묻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청자를 지칭할 만한 대명사, 즉 2인칭 대명사를 노려 들어야만 합니다. 자, 화자가 청자를 지칭할 때 아마 you, your 이런 식으로 2인칭으로 지칭을 할 거란 말이죠. 따라서 2인칭 더불어 과거동사 그리고 recently 라는 표현을 한번 지문에서 노려보도록 할게요. A번에서는요, 임대 공간을 보았다. B번은 사무실을 이전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사무실이라는 장소 명사와 그리고 임대 공간이라는 표현은 사실 약간 장소를 의미하는 표현으로서는 유사 어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A와 B번을 잘 구별하기 위해서는 동사를 잘 노려보셔야 돼요. A는요, viewed니까 장소를 보았다라는 거고요. B번은요, 이전을 했다, 이사를 했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화자가 무엇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노려들어야 할 키워드는 이 provide라는 동사가 되겠죠.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제공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지를 들어주셔야 돼요. 자, 이때 또 우리가 전략을 세워보면 우리 위의 문제는 청자에 대해서 묻고 있었기 때문에 2인칭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면 두 번째 문제는 화자가 제안하는 일을 묻고 있기 때문에 1인칭 표현 혹은 1인칭 대명사 단수나 복수 표현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화자가 자신을 지칭할 때 I 또는 we 라고 지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A번은요, special deal이라 했는데 특별한 deal이라는 것은 흔히 조건 내지는 거래를 뜻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좋은 거래 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보통 special deal이라고 하면요, 파트 3나 4에서는 특별 가격 같은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인 같은 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apartment tour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경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서는 의도 파악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인용어구 안에 Don't wait too long 이라고 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인용어구 안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뭔가 서둘러 하라고 재촉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어떤 행동을 빨리 취하라고 이야기하는 듯한데 선택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A번에서요. lease라는 표현은 부동산 관련 빈출 표현으로 임대차 계약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임대 계약이 곧 expire, 만료가 될 거다라고 했으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라는 거는 임대 계약을 연장을 하라는 그런 의도일까요? 자, 두 번째는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빠르게 어떤 결정을 내리세요 라는 의도로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 앞뒤 문맥을 놓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항상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함과 동시에 뒤 문맥을 놓고 논리적인 판단을 해주셨을 때 의도 파악 문제 득점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출발. Example. Hello, Mr. Bradford. This is Rebecca Cunningham calling from Ravenswood Apartments. Hello, Mr. Bradford. This is Rebecca Cunningham calling from Ravenswood Apartments. 네, 여러분 잠깐 끊어볼게요. calling from 이하에 본인이 어디에서 전화를 해오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고유명사 속에 apartments라는 표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파트 3, 4에 등장하는 고유명사 회사의 이름을 잘 들어보면 화자가 어떤 업종 혹은 어떤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화자의 근무처가요, 이 Ravenswood Apartment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I want to check in with you as I'm wondering if you liked the unit that you recently toured at Park Street. I want to check in with you as I'm wondering if you liked the unit that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자, 2인칭에 주목하기로 했는데 당신에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As I'm wondering if you'd liked 당신이 마음에 들어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여기 빈칸이 뭐였냐면 유닛이었거든요. 이 유닛이라는 표현이 또 부동산 관련 상황의 지문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여러 가구나 세대가 모여 살죠. 그 하나의 가구나 세대를 유닛이란 단위로 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이라고 보통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집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파트 4는 한 번에 귀로 듣는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문장 끝에 unit이라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이어지고 있는 형태예요. 자, 어떤 집인지, 어떤 unit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That you recently toured at 197 South Clark Street. 2인칭이 바로 등장하네요. That you recently toured. 뭐라고 했어요? That you recently toured 라고 했어요. 자, 이때 tour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흔히 투어라고 하지만 종종 성우들이 이 단어를 발음할 때요. 약간 토. 앞부분에 힘을 조금 빼고 읽는 경우 잘 안 들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투어가 아니고요. 토어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you 청자를 지칭하는 대명사죠. 당신이 최근에 recently라는 표현이 또 직접 등장했네요. 최근에 둘러보신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라고 했어요. 그럼 청자는 최근에 무엇을 한 건가요? 바로 집을 둘러보았다, 투어를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선택지에 투어를 했다라는 표현은 viewed, 보았다 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표현된 A번을 연결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였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초반부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 메시지는요. 바로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청자는 누구겠어요? potential client, 잠재 고객이 되겠죠. 집을 둘러봤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어서 화자는 무엇을 제공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If you're still interested, I can offer you a great deal. 바로 이어 등장합니다. 여전히 관심이 있으시다면 I can offer you a great deal. 무엇을 offer, 자, provide라는 동사하고 연결되는 키워드예요.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요. 무엇을? A great deal 이라고 했습니다. 자, deal이라고 했으니까 문제 속에 제시되었던 deal이라는 표현과 바로 매칭이 되는데요. 제가 당신에게 아주 좋은 great deal, 훌륭한 조건 혹은 가격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딜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With a 1-year lease, we could give you a free month of rent. 네, with a 1-year lease라는 표현 또 나왔죠. 1년간의 그 임대 계약을 하면요. 저희는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offer and give는 문제 속 provide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청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요? 바로 a free month of rent. 그러니까 1년간 임대 계약을 맺게 되면요. 한 달 동안의 임대 기간을 무료로 제공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요. A번으로 어렵지 않게 연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다음 정보예요. Don't wait too long이 어쩌다가 나오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However, another couple has inquired about seeing the apartment tomorrow, so don't wait too long. However, 반전의 시그널이죠. another couple has inquired 여기서 끊을게요. Another couple, 또 다른 커플이 has inquired, 문의를 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요? about seeing the apartment tomorrow, so 네, 여기서 끊을까요? About seeing the apartment tomorrow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보는 것에 대해서, 즉 아파트를 투어하는, 집을 둘러보는 거에 대해서 다른 커플이 문의를 했습니다. So, 그러니 하고 이어서 don't wait too long.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Call me back to discuss the unit further. 자, 그러면 화자가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도였을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이 집을 보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했으니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겠네요. 안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 이 집이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을 선택해 본다면 바로 보기 B번으로 연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이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의 결정은 무엇에 관한 결정인가요? 처음부터 쭉 내용을 잘 따라가셨다면 이 집을 임대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으신 이 메시지 지문은요.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화자가 잠재 고객에게 임대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남기는 성격의 메시지 지문이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 파트 4의 빈출 지문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지문 유형은요. 바로 모임 및 행사 관련 연설입니다. 보통 소개 멘트에서는요. speech 내지는 following talk 이렇게 소개가 되는 지문으로 Part 4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한 3지문에서 많게는 4지문까지도 나오는 그런 편이에요.
자, 일단 이 연설 지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청자와 장소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임 관련 연설이라고 해서요. 사내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다양한 행사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성격의 연설 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회의 중에 이야기하는 일부 내용을 발췌한 성격의 회의 발췌록이라는 지문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때 소개 멘트에서는 following 이하에 excerpt from a meeting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때 excerpt라는 것은 발췌록이라는 뜻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연설 지문에서 특히 이 회의 발췌록이 많이 나오고 있는 트렌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어떤 디테일한 특정 세부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격의 연설 지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규모 행사장에서 청중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성격의 연설 지문이 있습니다. 보통은요. 개회사를 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청중을 환영하고 그날의 행사의 전반적인 일정을 쭉 설명하는 그런 성격의 연설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말 평가처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지문의 초반부 아무래도 행사장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이니까요. 환영사가 있겠죠? 직원 감사 만찬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만찬은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지문의 초반부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항상 컨텍스트를 제시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출제 포인트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아무래도 청자들은 누구일 것인가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자, 청자들은 누가 될까요? 직원 감사 만찬이라는 행사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직원들이 바로 이 담화를 듣고 있는 청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어떤 종류 행사가 열리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원 감사 만찬이라는 표현을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회사 행사 이렇게 좀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또는 이 연설의 목적을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What is the purpose of the speech? 연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겠죠. 자, 디테일한 세부 내용 쭉 이어집니다. 올해 우리는 판매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모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입니다. 자, 회사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공유할 때는요, 이 모든 건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하고 직원들한테 공을 넘기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경영진은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담화를 듣고 있는 청자 중에 한 명이라면 아마 이 내용에서 귀가 쫑긋 그죠? 세워질 겁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자, 그리고 지문의 후반부. 이제 맛있는 식사를 즐기면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출제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올해, this year, 회사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판매 목표를 초과했다. 라는 거 정답으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건 어떨까요? 청자들은 무엇을 받게 될 것인가? 혹은 경영진은 감사의 표시로 무엇을 줄 것인가? 그러면 특별 보너스를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문의 후반부에 이 다음에 일어날 일 같은 거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What will most likely happen next?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라고 묻는다면 청자들이 식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연결 지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위에서부터 봅니다. 청자들은 누구인 것 같은가? 청자들이 누구일지는 일단 장소하고 긴밀히 연결이 될 거고요. 또는 청자들을 지칭할 만한 대명사, 2인칭, you, 여러분이란 표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most likely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는 유추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청자들의 직업을 보시면 직업마다 담당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무가 단서로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A번은요. front desk clerks라고 했는데 front desk에서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이라고 하면 front desk는 보통 건물 1층에 위치해 있는 lobby desk 또는 reception desk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청자들은 기기에 관해
어떻게 배우게 될 것인가 라고 물었어요. 자, 일단 우리는 지문에서 이 기기라는 표현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는데 device는 좀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이다 보니 어떤 기기가 등장할지 좀 더 구체적인 기기의 종류, 명칭을 듣게 되진 않을지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기기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기기의 작동 방법 같은 걸 배우게 될 모양이에요. A번은요. 자, 매뉴얼이라 하면 설명서를 읽음으로써 보기 B번은요. 자, demonstration 아주 중요한 빈출 표현입니다. demonstration이라는 것은 보통 시연, 시범을 뜻하는 표현이죠. 직접 보여주면서 작동법, 특징 같은 것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성격의 액티비티가 바로 이 demonstration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의도 파악 문제입니다. 자, 따옴표 안에요. Nothing has been decided yet. 아직 아무것도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무엇과 관련해서 결정된 게 없다라고 하는 건지 아마 디바이스하고 관련해서 따라 나오는 그런 인용어구일 것 같은데 이 말을 했을 때 화자는 무엇을 의도하는지 앞뒤 문맥을 통해서 판단해 볼게요. A번은요. 직원의 feedback이라는 것은 의견을 뜻하죠. 직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보기 B번은요. 회의가 연기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에 관련한 결정 인지 그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셔야겠네요. 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키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지문 청자들이 아마 직원들이 되지 않을까 회사 생활 관련한 내용일 것 같아요. 확인해 볼게요. Example. Okay. I know that the hotel reception area has been busy lately. You have had to deal with more guest arrivals and departures than usual. 네, 지문 초반부 청자들의 직업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단서들이 많이 나와요. I know that the hotel reception area has been busy lately. 네, 첫 번째 장소 표현 hotel reception area가 첫 번째 단서가 되겠죠. 호텔 접수처 구역이 최근 바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You have had to deal with more guest arrivals and departures than usual. 네, you라는 이 대명사는 곧 청자들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더 많은 guest arrivals and departures라고 했어요. 그러면 청자들이 일을 하는 장소는 호텔인데 그 호텔에서 투숙객들의 departure 도착과 그리고 말하자면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는 거겠죠. 도착과 그리고 출발 하고 관련한 업무를 평소보다 더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 해야만 했다는 것을 알고 있대요. 자, 그렇다면 정답 선택해 볼까요? 청자들은요, 바로 이 호텔의 접수처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front desk clerks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기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 차례인데 아직까지 주제가 지금 등장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따라서 한번 들어볼게요. To take some of the pressure off, I'm considering introducing kiosks. 잠시 끊어볼까요? To take some of the pressure off. To take some of the pressure off. 그러니까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I'm considering introducing kiosks. 자, 무엇을 도입을 할까 고려 중이라고 했냐면요. 바로 kiosks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키오스크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죠. 이 키오스크, 무인 단말기를 뜻하는 문제 속의 디바이스가 곧 이 키오스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들어볼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뒤에 이렇게 또 키오스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길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That will let guests check in and out themselves. 네, 근데 어떤 키오스크라고 했냐면요. 투숙객들로 하여금 체크인하고 그리고 체크아웃하게 하는 themselves이니까 직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하도록 하는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볼까요? If enough visitors choose this method, you won't be so busy all the time. 네, 이렇게 키오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직원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문제 속의 디바이스는 키오스크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 어떻게 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게 될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계속 내용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듣기 전에 미리 선택지로 시선이 내려와 버리면 안 돼요. 따라가 볼게요. I've arranged for the company that produces these devices to demonstrate how they function on Thursday at 2 p.m. 네, 여기서 끊어볼게요. 문장 구조 끊어듣기 하셔야 됩니다. I've arranged for the company 여기서 끊을까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준비했는지 들어볼게요. For the company, 회사인데 그 뒤에 that produces these devices 여기서 또 한번 끊어봐야 되겠죠? 이 기기들을, 즉 키오스크를 생산하는
회사가 무엇을 하도록 준비했다고 하는지 들어볼게요. To demonstrate how they function, 여기 to demonstrate how they function. 자, 그 기기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시연을 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청자들에게 모두 참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I want all of you to attend. 자, 그러면 청자들은 앞으로 이 기기를 어떻게 배우게 되는 거죠? demonstration, 시연, 시범 행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네요. 정답 연결하신다면 B번으로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파트4는 지문에 등장하는 문장들의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듣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따라가 볼게요. 이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왜 나오는 걸까요? Then, give me your thoughts on the devices. Make sure to do this, as nothing has been decided yet. Give me your thoughts on the devices. 자, give me your thoughts. 여러분들의 의견, 이 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공해 주세요. Make sure to do this. Make sure to do this. 이것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청자들에게 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거든요. 뒤이어 등장하는 것이 Nothing has been decided yet 이었어요. 자,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화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직원들의 의견이 매우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의도였겠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your thoughts 대신에 feedback이라는 표현으로 지어놓은 직원들의 피드백이 중요하다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트 4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문 유형 3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파트 4에서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아두셔야만 하는 중요 빈출 표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일단 말을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paraphrase라고 하는데 파트 4에서 여러분들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을지 이 시간 paraphrase에 중점을 두고 한번 확인해 주신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participate in a marketing convention. 마케팅 컨벤션에 참여하다라는 이 표현. 우리 participate이라는 것은 활동이나 행사 등에 참석하다, 참여하다 이런 뜻을 가진 표현인데요. 자, 말을 바꾸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articipate라는 표현은 attend, 참석하다라는 유사 어휘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arketing convention까지 다 바꾸어 본다면 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선택지에서는 포괄적인 의미로 포장을 하는 방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따라서 이 마케팅 컨벤션의 컨벤션은 이벤트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것은 특정 업계를 의미하는 표현이므로 industry event, 업계 행사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은요. Sign up for the fundraising marathon. 기금 모금 마라톤에 등록하다. 라고 했는데 우리 sign up for something 이라 하면 어디에 등록하다, 신청하다 라는 뜻으로 유명한 동의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 떠오르시나요? 등록하다 라고 할 때 그렇죠. register for. 자, 또 다른 단어 하나 더 있는데요. enroll in 이라는 표현입니다. 둘 다 등록하다 라는 뜻을 가진 표현들인데 전치사랑 같이 기억하세요. enroll in. enroll은 in을 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fundraising marathon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바꾸어서 표현해 볼게요. marathon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벤트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고요. marathon이라는 행사가 앞에 fundraising이 붙어 있었거든요. 기금 모금의 자선을 위해서 돈을 모금하는 성격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charity event라고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토익에서 아주 좋아하는 단어, charity예요. 자, 그 다음은요. 출장으로 인해서 도시를 떠나 있다라고 할 때 흔히 우리 be out of town이라는 표현을 듣게 되실 텐데요. 이제 out of town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시를 떠나 있는 상태, 즉 내가 거주하고 있는 활동 지역, 거주지를 벗어나 있는 상태를 out of town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통 우리 out of town이라 하면 지금은 부재 중이다 라는 뜻의 unavailable 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우리 전화 메시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 I'm calling in response to your voice message 라는 표현인데요. 귀하의 음성 메시지에 대한 in response to 답변으로 전화드립니다 라는 이 표현 이 만약에 초반부에 등장한다.
그러면 청자가 과거에 화자에게 연락을 취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 한번 짚어봤고요. 그 다음은요. 뭔가 갑작스럽게 알리는 상황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통지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a short notice라고 해요. 미리미리 알려주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통 이 단어는 사과를 전하는 표현과 함께 많이 쓰이거든요. apologize for 또는 sorry for a short notice. 자, 그 다음에 관련해서 또 마지막 순간에 막바지에 변경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임박해서라는 의미로 at the last minute 이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last minute 사이에 이렇게 hyphen이 들어있으면 형용사로 또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last minute change라고 하면 막판, 막바지 변경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follow up on an order 이라고 할 때 이 follow up 이라는 표현은요. 메시지에서 또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표현인데요. follow up 이라는 표현은 뭐뭐에 관해 후속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뭘 알려주거나 알아보거나 하는 것이 다 followup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정하고 관련한 표현을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한데 모아봤는데 여러분 우리 schedule이라는 이 단어는 흔히 영국이나 호주식 발음으로는 schedule로 발음이 되는 것 알고 계시겠죠? 자, 이때 어떤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되는데요. on schedule 이라 하면 일정대로, 또 behind schedule 하면 일정보다 뒤처진, 다른 말로 delayed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ahead of schedule 또는 schedule 이라 하면 일정보다 앞선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schedule, schedule을 포함하는 이 표현들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빈출 표현까지 한번 짚어보았으니까 이제 실전 연습 문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죠? 제가 준비한 3가지 지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direction부터 쭉 들려드릴 거니까 타이밍 맞춰서 스키밍 하시고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고 오세요. 화이팅! Part test. Directions. In this part, you will listen to several short talks by a single speaker. These talks will not be printed and will only be spoken one time. For each talk, you will be asked to answer 3 questions. Select the best response and mark the corresponding letter A, B, C, or D.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recorded message. Thank you for calling the Cape Town Botanical Gardens. We will be closed this week as we need to repair some damage that was caused during a recent thunderstorm. However, we expect to be open to visitors again starting on November 12th. Our regular operating hours are Monday through Saturday, 8 a.m. to 6 p.m. There is no admission fee. However, we do offer guided tours for a very reasonable price. To purchase a ticket for a tour, visit our website, capetownbotanical.co.za, and select an available time. Be sure to come a few minutes before the tour is set to begin, as they don't wait for late visitors. Number 1. Why is the Cape Town Botanical Gardens closed? Number 2. What is mentioned about the Cape Town Botanical Gardens? Number 3. What does the speaker suggest?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Attention passengers of flight UT021 to London. Your gate number has changed. Please make your way to gate A23. We will start boarding shortly. We would also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pologize for the 2-hour delay due to the heavy rain. In order to make up some of the time, we ask you to line up a little early. Families, any person with disabilities, and Gold Reward Club members, please make your way to the gate, as we will board you right now. Also, make sure to have your passport and boarding pass ready to show the airline staff at the gate. Number 4. What is the purpose of the announcement?
Number 5. Why does the speaker apologize? Number 6. What are the listeners advised to do?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and graph. Thank you all for coming in a few minutes early today. I called this meeting to discuss our sales. Last week, our accounting team did an analysis of the medical device market. Our two main competitors are both increasing their market share. This is concerning. It's a trend that we need to reverse. What's more, a recent customer survey indicates that we have areas that need improvement. We scored worst on our pricing, but that's typical for our industry. Medical devices are always expensive. So, I'd like us to discuss the other area in which we received a negative score from customers. Do any of you have suggestions on how we can improve in this area? Number 7. What happened last week? Number 8. Why is the speaker concerned? Number 9. Look at the graphic. Which area does the speaker want to discuss? 자, 문제 풀어보셨나요? 정답 불러드릴게요. 자, 1번 C, 2번 A, 3번 boy, 4번 C, 5번 boy, 6번 David, 7번 A, 8번 boy, 9번 bo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The Cape Town Botanical Gardens. Botanical Gardens는 식물원을 뜻하잖아요. 근데 식물원이 왜 문을 닫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A번부터 확인해 보죠. 개인적인 행사를 열기 위해서. B번은 cleaning, 청소를 위해서요. 그리고 보기 C는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 D번은 holiday를 축하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에서는요, 이 식물원에 관해 무엇이 언급되는지를 묻고 있는데 선택지가 문장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단서는 단 한 가지만 언급된다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A번은요, 이곳은 방문하는데 무료래요. 즉 입장료가 없다는 거겠죠. 보기 B번에서는 rare plants as rare이라는 것은 진귀한, 희귀한, 그러니까 unusual한 그런 식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기 C는요, 카페를 포함하고 있고 보기 D의 경우 donations, 기부금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3번에서는 화자가 청자들에게 제안하는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A번은 소책자를 읽기, 보기 B번은 일찍 나타나기, 보기 C는 영상을 보기, D번은 질문을 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문제 3개만 다시 훑어볼 건데 여러분 이 지문은요. 식물원하고 관련한 내용의 담화 지문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문제를 잘 보시면 이 식물원이 현재 문을 닫은 상태라고 했어요. 문을 닫은 이유를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룬 지문 유형 가운데 메시지라는 지문 유형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 recorded message, 자동 응답 메시지로 소개되는 지문의 경우 어떤 특정 시설, 업체 가 문을 닫았을 때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서 남기는 성격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지문 첫 번째 문제를 통해 이 식물원에서 혹시라도 문을 닫은 상태에서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서 미리 녹음을 해놓은 그런 recorded message이진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문을 왜 닫았으며 그리고 이 식물원에 관한 디테일한 세부 정보, 특징을 들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청자들에게 제안하는 사항까지. 자, 소개 멘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출발.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recorded message. 네, 바로 recorded message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트 4는요, 스키밍을 통해서 앞으로 듣게 될 지문의 유형을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예측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측이 되든 되지 않든 따라서 항상 이 준비 멘트 속에 지문 유형을 듣고 출발을 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가볼게요.
Thank you for calling the Cape Town Botanical Gardens. 네, Botanical Gardens. 우리 문제에서 여러 번 본 단어예요. 식물원에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will be closed this week as we need to repair some damage that was caused during a recent thunderstorm. 네, 다시 끊어볼까요? We will be closed this week. 자, 이번 주에 우리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 속 키워드 closed, 문을 닫았다 나왔어요. 왜 문을 닫았는지 가볼까요? As we need to repair some damage. As we need to repair some damage. 무엇을 해야 해서? Need to repair some damage. 손상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damage는요, 뒤에 보시면 That was caused during a recent thunderstorm. 네, 토익에서 또 많이 나오는 thunderstorm이 등장했네요. 폭풍으로 인해서 초래된 일부 damage를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러면 단서는요, 문을 닫은 이유 바로 repair가 아주 중요한 clue가 되겠네요. 그럼 선택지에서 repair some damage랑 매칭이 되는 단어를 빠르게 훑어보신다면 바로 수리를 한다. 라는 것은 보수, 복구를 하는 거니까요. 정답은 renovations라는 표현과 매칭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paraphrase가 되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리뷰해 주셔야 되고 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다음 정보는요. 이 식물원에 관한 디테일한 세부 정보, 특별히 식물원에 관한 특징을 들어주셔야 돼요. However, we expect to be open to visitors again starting on November 12th. Our regular operating hours are Monday through Saturday, 8 a.m. to 6 p.m. There is no admission fee.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There is no admission fee. 자, there is no admission fee라고 했는데 이때 admission fee라는 것은 입장료를 뜻하는 표현이죠. 근데 앞에 no가 붙어 있으니까요. no fee. 입장료가 없다는 겁니다. no admission fee를 들으신 분들은 바로 선택지로 떨어져서 free라는 단어하고 매칭 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연결을 해주셔야만 했던 문제. There is no admission fee. However, we do offer guided tours for a very reasonable price. 네, 하지만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무엇을 제공하고 있냐면 가이드 투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또 이어지고 있었는데 선택지에 다른 내용은 지문에서 1도 언급되지 않은 엉뚱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청자들에게 무엇을 제안하는지 따라가 볼까요? To purchase a ticket for a tour, visit our website, capetownbotanical.co.za, 네, 가이드 투어를 위해서 티켓을 구매해야 되는데 그럼 웨브사이트에 방문을 해야 하고 and select an available time. Be sure to come a few minutes before the tour is set to begin, as they don't wait for late visitors. Be sure to come a few minutes before the tour is set. Be sure to come a few minutes before the tour is set to begin. 자, 빈칸에 들어갈 표현 be sure to come a few minutes before the tour is set to begin. 몇 분 전에, a few minutes before이니까 투어 시작 몇 분 전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청자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뒤에 As they don't wait for late visitors. 네, 늦게 방문하시는 분들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즉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따라서 투어 시작 몇 분 전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 부분이 선택지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표현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일찍 나타나기 라는 show up early 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표현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으신 이 질문 자동 응답 메시지 recorded message 였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문제에서 공지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공지라는 질문을 듣는 거군 알 수 있네요. 자, A번부터 정책들을 설명하기 위해, B번은 할인을 알리기 위해, C는 변경사항에 대해 알리기 위해, 보기 D번에서는 자, passenger, 탑승객을 locate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때 locate란 동사는 무엇의 위치를 찾다라는 의미로 find란 동사의 동의어가 됨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따라서 탑승객 한 분을 찾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화자가 apologize, 사과를 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지문에서 우리가 노려야 할 키워드는 사과를 전하는 표현이 될 거예요. 어떤 이유로 사과를 하는 걸까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거 아닐까요? A번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공유가 되었다. 잘못된 정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뭔가 mistake 또는 error가 있었다는 거일 텐데요. 자, B번의 경우는 aircraft는 항공기, 즉 비행기를 뜻하는 표현이죠. 근데 이 비행기가요, not leave on schedule. 여러분, on schedule 또는 on schedule이라 하면 예정대로 출발, 떠나지 않았다의 의미가 되니까 자, 이 내용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연착되었다. 비행기가 예정대로 출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delayed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기 C는요. 자, 시설이요. 탑승객들에게 not accessible. 접근을 할 수가 없다. 즉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보기 D번의 경우는 자, 비행기가 overbooked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overbooked라는 것은 예약이 초과되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겠죠. aircraft and flight은 유사 표현이기 때문에 B와 D는 잘 구별해서 키워드를 간추려 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스키밍을 하는 연습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말로 계속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다 더 그 각 보기에서 전달하고 있는 문맥을 더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 6번으로 갈게요. 이번엔 청자들은 무엇을 하도록 권고되는가? 지문의 후반부에 청자들에게 권장하는 내용을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A번에서는요.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보고한다라고 했고요. B번에서는 자, 좌석 배치를 확인한다. 보기 C의 경우 추가적인 공지 사항을 듣는다. 보기 D번에서는 준비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때 present이란 동사는 show의 의미가 되겠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서를 보여주기 위해 준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부터 흐름을 볼 건데 여러분 중간중간에 이 비행기라는 단어와 탑승객 이런 부분들을 통해 이 담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아마도 공항이지 않을까? 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항에서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공지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전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 청자들에게 관련해서 뭔가를 권장할 거예요. 그러면 소개 멘트부터 듣고 출발해야 되겠죠?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네, 예상했듯이 이 지문은 announcement, 공지 지문입니다. Attention passengers of flight UT021 to London. 네, attention passengers 하고 이렇게 청자들을 주목시키고 있고요. 청자들은 탑승객들이에요. Your gate number has changed. Your gate number has changed. 가볼까요? Your gate number has changed. 여러분의 게이트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Please make your way to gate A23. 네, 그러면 여러분 이 공지의 목적은요. 변경된 사항을 청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예요. 정답 연결해 볼까요? 보기 C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다음 정보로 빠르게 내려가셔야 되고 apologize의 시선 고정 들어볼게요. We will start boarding shortly. We would also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pologize for the 2-hour delay. 다시 끊어볼까요? We would also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pologize. 자, to apologize. 이 아이에는 전치사 for가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나요? For the 2-hour delay. 가볼까요? For the 2-hour delay. 2시간가량의 지연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Due to the heavy rain. 뭐 때문에요? Due to the heavy rain. 폭우 때문에요. 그렇다면 사과를 전하는 그 이유는요. 지금 비행기가 지연이 된 상황에 대한 사과였기 때문에 정답 연결하신다면 2-hour delay를 듣고 바로 매칭하셔야 됩니다. delay 사실 우리가 스키밍 하면서 예상을 했을 텐데요. 정답은 비행기가 예정대로 출발하지 않았다. 즉 지연되었다라는 정답 B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였어요. In order to make up some of the time, we ask you to line up a little early. 자, 이제 시간이 좀 지연이 되었으니까 이를 좀 메이크업 보상을 하기 위해서 we ask you to line up a little early. 좀 더 일찍 줄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고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 따라가 볼 거예요. 청자들에게 권고하는 사항까지. Families, any person with disabilities, and Gold Reward Club members. Please make your way to the gate, 네. as we will board you right now. 계속 가볼게요. 익숙한 내용의 공지지문 아닌가요? 우리 공항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Also, make sure to have your passport and boarding pass ready to show the airline staff at the gate. Make sure to have your passport and boarding pass. 자, 끊을게요. Make sure to 하고 청자들에게 지금 뭔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passport and boarding pass, 여권과 그리고
탑승권을 have them ready,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Ready to show the airline staff at the gate. 자, 근데 뭐 하기 위해 준비해 주세요 했어요? To show the airline staff at the gate. 네, 게이트에 있는 직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해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정답 연결해 볼까요? 자, have something ready라는 표현, 무엇을 준비하다라는 표현을 prepare로 바꾸어 놓았고요. 그 다음 passport and boarding pass라는 이 표현은 선택지에서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의 문서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정답은 D번으로 연결해 주셔야만 해요. 괜찮으시죠? 자, 항상 스키밍 하실 때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떻게 바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리하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면은 듣기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즐겁게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paraphrase,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에 관해서 더 디테일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쌤의 영상 가운데 토요 영화의 paraphrasing 관련 영상들을 꼭 한번 시청을 해주신다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지지문 들어보셨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7번 문제 볼까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last week를 노려 들어야만 하겠고요. 자, A번부터 볼게요. assessment라고 했는데 이때 assessment이라는 것은 흔히 평가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는 단어이죠. 그러면 평가가 실시되었다. 그 다음 B번에 recall이라는 건 회수가 발표되었다. 보기 C는요. 자, agreement라는 이 단어는 빈출 명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agreement는 contract의 동의어로 많이 등장해요. 계약 또는 계약서의 의미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사업 계약이 이루어졌다. 보기 D번의 경우 consultant가 자문가가 고용되었다. 자, 뭔가 지난주에 회사와 관련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자들은 직원들의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 8번은요. 화자는 왜 우려하는지, 걱정을 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A번부터 자, 일부 생산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 증가예요. 그 다음 B번의 경우는요. competitors라는 것은 경쟁업체 혹은 경쟁자를 뜻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경쟁사들이 잘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보기 C의 경우는요. budget의 문제인데요. 예산이 불충분하다. 자, 그러면 A하고 C하고 어떻게 보면 다 뭔가 money, 비용하고 관련된 거니까 얘는 생산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보기 C는 예산이 부족한 것임을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보기 D번의 경우 캠페인이 지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화자는 어떤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확인해 보고 시각제로 갈까요? 자, survey results.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4가지 항목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pricing, 가격 책정과 그리고 brand awareness, 브랜드의 인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네요. 반면에 customer service and technology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화자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 긍정적인 부분 혹은 부정적인 부분, 아마 이 2가지가 아주 중요한 단서로 연결이 될 것 같고 일단 2개씩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예리하게 보셔야겠죠.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and graph. 소개 멘트에서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and graph라고 했는데요. excerpt from a meeting, 회의 발췌록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회의 발췌록이에요. 일종의 사내 연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확인해 볼게요. Thank you all for coming in a few minutes early today. I called this meeting to discuss our sales. Last week, our accounting team did an analysis of the medical device market. Last week, 자, last week, 지난주에 our accounting team did an analysis 자, 우리의 회계팀에서 did an analysis, 분석을 했습니다. of the medical device market. medical device market, 의료 그 장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지난주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요. 시장에 대한 분석, 연구, 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정답을 연결 지어 본다면요. 시장에 대한 분석, 즉 평가가 실시되었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답은 A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계속 가볼게요. 이어지는 내용 따라가 볼 텐데 8번 문제. 화자가 무엇에 대해서 우려하는지 걱정하는 사항을 묻고 있었죠? Our two main competitors are both increasing their market share. This is concerning. It's a trend that we need to reverse.
Our two main competitors are both increasing their market share. 자, 빈칸 채워볼까요? Our two main competitors 선택지에도 있었던 단어였고요. 두 주요 경쟁 업체에서 둘 다 increasing their market shares,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that is concerning.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It's a trend that we need to reverse. 네, 우리가 we need to reverse, 역전시켜야 하는 트렌드다, 추세다라고 했는데 자, 정답 선택해 볼까요? 화자가 지금 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경쟁사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 즉 경쟁사들이 꽤나 성공적인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B번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자, 이제 시각제로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 주셔야만 하는데요. What's more, a recent customer survey indicates that we have areas that need improvement. 네, 자연스럽게 이제 시각 자료로 넘어가세요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최근 고객 설문조사에서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만 하는 areas,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각 자료로 미리 가 계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We scored worst on our pricing. That's typical for our industry. We scored worst on our pricing. 자, 여러분, we scored worst라고 했는데 on our pricing, 가격 책정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시각자료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것처럼 가격 책정 부분은 negative,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거든요. That's typical for our industry. 네, 그런데 이 내용 중요해요. but 하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업계에 있어서는 typical합니다 했어요. 이때 typical이라는 건 일반적인의 의미죠. 그러니까 가격 책정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즉 화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Medical devices are always expensive. 의료 장비는 항상 비싸니까요. So, I'd like us to discuss the other area in which we received a negative score from customers. I'd like us to discuss the other area. 자, I'd like us to discuss,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The other area 라고 했습니다. 다른 부분이요. 근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in which we received a negative score from customers. 네, negative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꾸며주는 아주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In which received a negative score, 부정적인 점수를 받은 또 다른 부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항목은 두 가지였는데요. 그중에 pricing은 앞서서 언급을 하기를 그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보다도 그 다음으로 나머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나머지 하나의 그 area, 즉 brand awareness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B번으로 연결을 해주셔야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Part 4의 지문 유형별 흐름과 빈출 표현 알아봤는데요. 자, Part 4도 마찬가지로 지문을 듣기 전 스캐닝 꼭 해주시고요. 지문을 들으면서 정답을 빠르게 스캐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Hackers TOEIC 리스닝 교재, 일명 빨갱이 교재에서 지문 유형별 포인트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엘스의 모든 파트를 세세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토익 LC 모든 개념은 잡혀 있으니 꾸준한 복습과 실전 연습을 통해서 원하시는 토익 점수 모두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그럼 안녕!